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스에는 이태원 참사 특보로 이어가겠습니다. 평온한 토요일 그리고 헬로윈을 맞아 한껏 들떴던 이태원의 밤은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12년 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두 번째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됐습니다. 이 참사가 일어난 용산구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번 참사 어젯밤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가 겪은 이 비극을 전해드리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이태원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전민영 기자, 지금까지 파악된 사상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후 들어 사망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153명, 부상자는 103명입니다. 중증 환자 중에서 치료 중 숨을 거둬 사망자가 늘었고요. 구급대원에 의한 이송이 아닌 부상자의 개별 병원 방문 사실이 새로 파악되면서 부상자가 추가 집계된 겁니다. 특히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24명인데 앞으로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망자 중 남성은 54명, 여성은 97명으로 집계됐고 나머지 2명의 성별은 파악 중입니다. 이들의 연령대도 대부분 10대와 20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사망자도 당초 2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적은 중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등으로 확인됐고 일본인과 미국인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사망자들은 서울 시내는 물론 경기권의 병원으로 나뉘어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중 110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치고 유족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도 사상자 현황은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사고가 일어난 지 20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장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 10시 15분 사고가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이 현장에는 현장 조사와 수색을 위해서 일부 경찰과 소방 인력들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깔려서 호흡이 곤란하다는 여러 건의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밤 10시 17분에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짧은 순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 갇혀서 다수의 압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서로 떠밀듯 밀고 내려오면서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현장에는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발길도 잇따랐습니다. 한 동네 주민은 못다한 꿈을 이루길 바란다며 헌화를 하고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도심 한복판, 거리에서 일상을 즐기던 평범한 시민 153명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목격자들은 인파에 깔린 사람들이 한 대 뒤엉켰고 순식간에 겹겹이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참담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내리막길에 겹겹이 쓰러져 있는 시민들.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온 힘을 다해 팔을 잡아당겨보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절망한 시민들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팔을 뻗어 몸부림을 쳐보지만 구조대도 손을 쓰지 못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넘어지면서 사람이 겹겹이 깔려있던 상황. 한두 분이 앞에서 넘어지시니까 뒤에서 우르르 쌓여가지고 5겹, 6겹으로 계속 쌓여 있어요. 밑에 사람들은 아예 의식이 없었고. 이러고 잡아가고 낙대 저렇게 잡고 계속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까이는. 시민들도 경찰, 소방을 도와 구조활동에 나섰지만 인파에 깔린 채 서로 얽혀있는 사람들을 빼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산사태처럼 이제 떠밀려 내려가지고 무너져 내리듯이 사람이 쌓여있더라고요. 내려가시라고 해서 최대한 빨리 대피지 시켰고 그러고 악설대 나서 봤더니 사람들 겹겹이 쌓여있어가지고 빼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빼보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겨우 인파 아래 깔린 사람들을 구조했을 땐 상당수가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길 위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안타까운 희생을 줄여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150여 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헬로윈 축제장은 대형 참사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또 사고가 좁고 경사진 골목길에서 난 것도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이 좌우 폭이 불과 3m밖에 되지 않고 비탈진 내리막길인데다 한쪽 면은 호텔 외벽으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병목 현상처럼 탈출할 길이 꽉 막힌 상황이었는데요. 구조대가 2분 만에 도착하고도 손대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은 세계 음식거리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와 큰 도로로 연결되는 좁은 길입니다. 길이 40m에 폭은 3.2m, 성인 대여섯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여기에 경사도가 10%로 가파른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세계 음식거리에 몰렸던 인파가 좁은 골목으로 빠져나오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메인 거리 들어가는 그쪽이 좁고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한 분이 넘어져 버리면은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와르르 들어가는 발 아래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인파에 떠밀려 경사로를 내려가던 중 앞 사람들이 넘어지며 대형 참사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물이라던가 이런 거 쏟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밀리면서 다 미끄러졌었어요. 게다가 사고 발생 후에도 골목은 인파로 꽉 막혀 구조대의 접근도 쉽지 않았습니다. 최초 신고로부터 최소 25분 뒤 취재 카메라에 잡힌 현장 모습에는 인파에 깔린 시민들이 구조를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합니다. 구조대가 신고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겹겹이 넘어진 인파의 뒤쪽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래부터 사람을 빼내는 게 어려웠던 겁니다. 구급차들하고 소방차들이 거의 이제 차를 대지 못할 정도로 좀 상당히 좀 많았고, 좁은 골목길에 몰린 인파로 헬로윈 축제는 순식간에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로 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심정지가 오면 통상 4분 정도가 골든타임입니다. 이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이 현장에는 심정지뿐 아니라 호흡곤란을 호소한 채 쓰러진 사람들이 300명 가까이 나오면서 1대1로 해야 하는 심폐소생술을 할 구급대원 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시민들까지 힘을 보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 곳곳에 우도시 벗겨진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구급대원들과 시민들이 쓰러진 사람들을 응급처치합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고 계시는 분들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헬로윈 복장을 한 채로 응급처치를 하는 시민들부터 심폐소생술에 익숙하지 않아 가슴팍을 마구 때리는 시민까지 있습니다. 사상자가 순식간에 수백 명으로 늘어나며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만으로는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이 역부족이었던 상황. 근처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CPR 하는 거를 이제 옆에서 도왔죠. 이제 턱 들어주고 인력이 좀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제 시민들이 자원해갖고 거기 방향까지 뛰어가가지고 이제 업고 가고. 이미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이제 가서 심폐소생술 같은 거 좀 도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누워 계시는 분들 중에서 배 쪽을 이렇게 까서 빨간색 매직으로 N 표시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들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고 해서 사실 심폐소생술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구조 작업에 힘을 모았지만 수백 명의 사상자들을 전부 구해내진 못했다는 비통함에 목 놓아 옵니다. 못 구했어요. 청소 같으면 다 구할 수 있는 시민인데 10명밖에 못 구했는데.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10대와 20대, 꽃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당한 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여성들 피해도 컸는데요. 당시 지원에 나섰던 의료진에게 처참했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주말 밤 이태원 거리를 가득 메운 구급차. 당시 의료 지원을 나갔던 한 의사는 처참한 현장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다고 말합니다. 59에서 69 정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20대 초반 정도로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얇은 옷을 입었고 할로윈 복장이라든지 짧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입은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젊음과 자유, 이국적인 정취의 이태원이었던 만큼 헬로윈 밤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대거 몰린 결과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에서 20대 사이로 특히 사망자 중 여성의 수는 남성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은데 엄청나게 가해오는 압력을 버티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피를 흘렸던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 구토물이 이렇게 얼굴을 덮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흉곽이 눌리면서 이제 갈비뼈들이 부러진다든지 그로 인해서 이제 폐에 피가 차거나 실제로 위에서 아래로 깔린 경우도 있었고 앞뒤로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압박을 받기도 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지금도 실종자 접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적 신고 건수가 무려 4,000건을 넘었습니다. 다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백승현 기자, 실종 신고가 계속 들어온다고요? 네, 이곳 한남동 주민센터에는 실종자를 찾으려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153명 중 150명의 신원이 확인됐지만 실종 신고는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곳 주민센터 관계자는 자녀나 친구가 어젯밤 이태원에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5시 현재 4,024건의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사이에도 100건 넘게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사람을 찾는 중복 신고도 있는 데다 이태원 방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도 불안한 마음에 신고한 경우도 있어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 사망자 3명의 신원 파악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곳 주민센터를 찾아왔다가 20대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가족도 보였는데요. 스리랑카인 친구와 어젯밤부터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된다며 찾아온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실종자 접수를 하려던 아들과 연락이 닿아 안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이후에 실종 신고를 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시각 이후로도 실종 신고를 하려는 분은 이곳 한남동 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나 접수 전용 회선으로 전화 신고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실종자 접수를 돕기 위해 120 다산콜센터에서 4개 국어로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한남동 주민센터에도 통역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사망자와 부상자 현황은 지금도 계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국적인 사망자는 2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민등록증이 없고 외양으로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 부분은 김민곤 기자가 전합니다. 연락 두절된 친구를 찾으러 새벽 1시부터 나선 스리랑카인 가디 씨. 4시간 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연락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애가 탑니다. 친구 어디 있는지 지금 상황이 몰랐기 때문에 아침부터 하나도 물도 안 마시고 여기서 기다리겠는데요. 어쩔 수 없어 기다리는 것 빼고 우리 하는 건 못 돼요. 호주에서 놀러 온 친구와 함께 이태원을 찾았던 네이든 씨는 자신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싸늘한 주검이 된 친구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I spent 5 hours last night talking to people at the scene, and I gave my details to a lot of people, but nobody contacts me and tells me where my friend's body is. Yeah, so I don't know where she is. 이번 참사에서 외국인 희생자는 중국인 4명을 포함해 러시아와 이란, 우즈베키스탄 등 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한국인 사망자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뒤늦게 외국 국적자로 판명된 겁니다. 중국인, 이란인, 이렇게 동남아시아인들이 저희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간주했습니다. 현장에선 자국민 피해 상황을 파악하려는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들 및 주한미군 소속의 헌병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사망자들의 유족에게 입국과 체류, 통역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가까스로 화를 면했지만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후에 트라우마를 겪지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좁은 골목길 인파에 쓸려다니며 느꼈던 두려움, 또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없었던 괴로움을 호소하는데요. 구자준 기자가 목격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어제 서울 이태원 거리는 초저녁부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사방이 사람들로 둘러싸였다는 생각이 들 때쯤 이미 몸을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앞뒤로 압박이 오니까는 숨을 못 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걸음 또 여성분들은 구두 신고 계시니까 저도 똑같이 그냥 쓸려서 계속 발 접질러지면서 내려가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경사진 골목길에서 위태롭게 유지되던 균형이 무너진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페이스 페인팅을 받고 내려오는 도중에 이제 한 명이 쓰러지셔갖고 이게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졌었어요. 이제 저 친구랑 저랑 옆에 붙어 있는데도 이제 한참 거의 한 10m 정도 거리가 벌어져가지고 아까 약간 생명의 위협을 좀 느낀 상태고. 근데 악소리가 나면서 산더미처럼 사람이 제 여기까지 쌓였었어요. 산사태처럼 이제 떨어져 내려와가지고. 간판이나 계단에 매달리거나 의지해 간발의 차이로 빠져나온 시민도 있었습니다. 여기 옆에 가게 간판에도 매달리고 저기 옆에 보시면 계단도 있어요. 계단에서도 이제 매달려서 올라가시고 그 주점 하나 있어요. 거기 제가 앞에 딱 간판에 올라타자마자 옆으로 빠지자마자 제 뒤로 다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은 사람들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깔린 사람들을 꺼내보려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도 계속 이제 구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팔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팔다리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좀 마음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생각나고. 이제 구제하려는데 사람도 없고 사람은 막 꽉 타 있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서 이제 소방서하고 이제 경찰하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그렇게 끌어지지가 않아. 눌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돌아서 위에서부터서 수습하라고 막 버렸어요. 위로 다 위로 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로 그리고 그래갖고 옮기는데 흥겨웠던 토요일 축제의 밤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저희 채널A에서도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전해온 영상 속에는 긴박한 상황과 함께 서로가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애쓰던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빽빽한 골목 위. 그 시각 골목 아래는 이미 아비규환입니다. 진짜 사람들이 그냥 서로 밀리는 게 다 보여요. 그냥 다 보여요. 그냥 밀리는 게. 시민들은 서로 뒤엉킨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빼내고 정신을 잃은 부상자들을 급히 실어 나릅니다. 이어 소방대원들과 경찰, 인근 군부대도 동원돼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그냥 주말에 뭐 싸움이 났나 보다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군복 입으신 분들이 오셔서 통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큰일이 있구나. 근처에서 파티 준비를 하던 한 시민도 사이렌 소리에 파티를 중단하고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분장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몰린 곳으로 갔죠. 좀 처참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 길바닥 위에 쓰러진 사상자들과 어떻게든 이들을 살리려는 사람들이 한데 뒤엉킨 광경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막 강하게 하고 했는데 지인분들도 하고 막 악을 쓰면서 살리려고 막 얼굴을 막 귀에다 갖다 대고 막 팔다리 막 주물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심각했죠. 예상치 못한 참사로 충격에 휩싸였던 이태원 거리. 가까스로 현장을 탈출했던 20대 청년들은 날이 밝자 다시 현장을 찾아 희생자와 부상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안타깝죠. 사고가 난 줄 누가 알았겠어요.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사망자들은 서울과 경기 지역 병원 또 장례식장으로 분산돼 이송됐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유족들이 가족 신원을 확인하고는 오열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14명의 사망자가 안치된 일산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오전 11시 30분쯤 되자 경찰 연락을 받은 유족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안치실에서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한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은 사망자의 유족과 지인들을 안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다른 장례식장보다 고인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연락받고 오신 유가족들에게 최대한 원활히 안내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게 신원이 확인이 되었고요. 관련된 이제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그분들께 안내를 좀 해드린 상태입니다. 사망자 153명은 서울과 경기 지역 병원 39곳에 분산 이송됐습니다. 앞서 사고 현장에서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신 확인을 못해 병원을 전전하다 절규하는 유족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남동 주민센터에선 딸의 생사 확인을 못해 애태우다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한 부모는 실종 접수를 하다 사망 소식을 듣고 오열합니다. 소방관이랑 수사역을 해가지고 시신 접촉이나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메모지만 이렇게 다 놔뒀대요. 그러니까 결국 분실된 거지 뭐. 그러니까 문 앞에서 안 보여주고 결국은 찾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정말 믿기 어려운 참사 소식입니다. 국민들 모두 충격 속에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이태원 압사 참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왜 이렇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는지 사회일보 최주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화를 키웠습니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조사 중입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들은 크게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좁은 골목과 마치 밀물처럼 밀려들던 인파, 이렇게 네.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얘기한 좁은 골목길부터 짚어보죠. 앞서 리포트에서 보여드렸지만 골목길 상당히 좁았습니다. 좌우폭이 3m 정도밖에 안 됐는데 좁은 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죠? 맞습니다. 이 참사가 발생했었던 골목 좀 더 자세히 저희가 살펴보면요.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바로 옆에 있는 아주 비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네. 이 한 곳에서 사상자가 쏟아져 나온 것인데 골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골목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이태원로 큰 길에서 이 골목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골목 사이사이에 식당이나 술집 같은 여러 가게들이 몰려있는 이 세 개의 음식거리가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도 이 음식거리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든 것인데 당시에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본인 힘으로 이동하는 게 어려웠다. 네. 그저 인파에 떠밀려서 다녔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인파 속에서도 위험하다. 뒤에서 밀지 말자 등의 우려 섞인 말들과 함께 고성도 오갔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나이가 어린 자녀들과 동반한 시민들도 있었기 네. 때문에 더욱 우려가 컸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가 났던 좁은 골목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이 음식거리에서 이태원로 방향으로 나가는 출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길이부터 살펴보면요. 40m. 기울어져 있네요. 네, 예. 맞습니다. 폭은 3.2m로 면적이 불과 125제곱미터. 그러니까 40평이 조금 안 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가 10%, 그러니까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건데 네. 사실 보면은 평상시에는 가볍게 내려가거나 혹은 올라갈 수 있는 길로 보이지만요. 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본인 의지대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다. 이걸 가정해 본다면 인파 중에 한 명이라도 넘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래쪽으로 다 밀렸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상황을 목격자 이야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막길이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에 다 넘어진 거예요. 한두 분이 앞에서 넘어지시니까 뒤에서 우르르 쌓여가지고 5겹, 6겹으로 계속 쌓여 있었어요. 밑에 사람들은 아예 의식이 없었고 숨을 못 쉰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앞에서 이제 입체적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더 쉬웠을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또 경사진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그 또 구조가 어려웠다면서요? 사실 현장에서 저희 취재팀이 네. 확보했었던 영상 그리고 직접 취재했었던 영상을 보면은 당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구조대원부터 지나가는 시민들까지 지금 보시면은 사고가 발생해서 서로 뒤엉켜져 있는 시민들을 어떻게든 꺼내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잘 안 됐던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인파가 좁은 골목에 몰리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을 하거든요. 일례로 아주 얇은 공책을 저희가 이게 수직으로 높게 쌓았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네.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래층일수록요. 더 많은 압력을 받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공책을 빼는 것조차 사실 생각보다 예.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 성인들이 네. 그냥 단순해서 몸무게 곱하기만 해도 10톤이 넘는 하중이다. 그런데 그 하중이 더 심해져서 피해가 커졌을 거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한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네. 가정은 이렇습니다. 65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 100명이 만약에 인파에 휩쓸리게 될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6.5톤가량의 힘이 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처럼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비탈길, 경사진 길에서 넘어졌을 경우에는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이보다 훨씬 큰 최대 18톤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네. 건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5kg 정도의 어떤 몸무게를 가진 사람들이 100명 정도 중첩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문헌적으로는 뭐 한 18톤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는 양이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누워있는 사람 몸에 면적에 누르는 힘이 60-70kg 하중들이 고루 압력을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높은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지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하중을 보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는 압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공상이 굉장히 크죠. 결국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아래에서 압력을 받았던 사람들은 가슴 등 신체에 압력을 받으면서 네. 산소 부족으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게 됐을 거고요. 이후에 심장이 작동을 멈추는 이게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는 3분이나 4분의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하거든요. 인파 속에서 사람을 빼내는 시간이 점점 걸리고 또 오래 지체될수록 사실 이 위급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그 목격자분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빼낼 수가 없어서 예. 돌아서 위에서부터 구조를 하자고 소리를 쳤다. 이런 저희가 말씀도 보내드렸었는데 인파가 상당히 많은 원래 이태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골목길에 이태원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정말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인파가 더 많았던 이유가 있었죠.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소방 브리핑이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도 가장 좀 마음이 아프고 예. 슬펐던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10대, 20대 사상자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렇죠. 예. 겁니다. 이 부분은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행사가 갖는 특별함도 어느 정도 몫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할로윈은 매년 10월 31일 귀신이나 혹은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인데 미국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이나 혹은 또래와 함께 할로윈을 경험했었던 10대 혹은 20대에게는 조금 더 남들보다 특별하고 친숙한 축제로 인식됐을 수 그렇죠. 있다는 예. 건데요. 무엇보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었고 또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할로윈 행사가 열렸다는 점에서도 더 많은 인파가 몰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지난해에도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행사가 열리긴 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어젯밤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을 방문한 인원만 13만 명 가량이 추산된다 이런 예.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인파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주최 측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구조가 어려웠던 이유를 좀 더 짚어볼까요? 사실 어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도 저희 취재팀이 현장에 있었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 사고가 난 골목길에 이 상인들이 좌판을 놓고 물건을 파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통행에 차질을 주면서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에 나와 있는 많은 인파가 이 구조 활동에도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주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고가 발생한 골목 자체가요. 이태원로의 왕복 5차선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 작업에 있어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파가 워낙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조 활동이 좀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앞쪽에 발생한 이 끼임 사고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파가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나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T자 거리, 네. T자 모형의 이 거리를 아주 가득 메울 만큼 인파가 많았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의 접근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부 가게가 영업을 미리 종료하겠다고 하면서 한꺼번에 가게에 있었던 시민들이 밖으로 나온 곳도 있었다고 네. 하고요. 거리에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 골목의 앞부분부터 조금씩 구조 활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구조 활동에 큰 장애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 당연히 나오고 있는 것인데 헬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서울 이태원을 찾았던 시민들 네.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네.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날 뭐 헬로윈이었기 때문에 술이나 음료수가 유독 많이 바닥에 있어서 미끄러웠다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4일부의 최주영 기자 고생하셨고요. 잠시 후에는 4일부 박건영 기자와 함께 사망자 신원 확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고가 수습되는 날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사고 현장도 찾았습니다.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쓸 수 있는 응급 의료 체계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네, 조현민 기자, 윤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며 이태원 참사 사고 수습 과정을 챙기고 있습니다. 중대본 회의나 대통령실 내부 참모진들과의 회의 등 이 추가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늘 퇴근하지 않고 상황을 계속 챙길 가능성이 높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쯤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 발생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날짜는 다음 달 5일 24시까지인데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건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12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담화에서 가용한 모든 응급 의료 체계를 총동원해 사망자의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담화 발표 이후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도 직접 찾았습니다. 이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고 수습 대책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 사고가 난 서울 용산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는 애도 기간 중에 열릴 예정인 축제와 행사를 가급적 연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24시간 전원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향후 일정도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맞춰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태원에는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참담한 현장에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온라인에도 추모의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유현 기자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 입구. 고인들을 기리는 국화꽃들이 놓였습니다. 희생자와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찾아온 시민들은 한참 동안 골목길을 바라보며 발길을 떼지 못합니다. 채 피우지 못한 소중한 생명이 쓰러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니까 이 축제를 즐기려고 나왔다가 이런 변을 당하니까 정말 딱하죠. 몇 시간을 걸려 한달음에 달려온 추모객에 외국인까지. 추모 분위기는 지역도 국적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열차 타고 왔어요. 예, 아무튼 보이냐면 여기는 이제 다시 못 올 것 같아요. So many young lives. You go here with expectations of having a great night, and then it just ends in disaster and terror. Like even the ones who didn't lose their life still haunted with trauma. 이태원 지역 상인들도 내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고인들을 추모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이태원을 위해 기도한다는 추모 게시물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추모 문구를 적은 사진을 올리거나 국화 사진을 게시하며 애도를 나타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자 상당수 누리꾼들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현장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지 말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네, 참사가 나던 그 순간 논란이 된 장면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서로가 한 사람이라도 구한다며 나섰지만 한쪽에서는 계속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시끄러운 음악은 사이렌도 비명 소리도 모두 가려버렸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음악에 맞춰 사람들이 춤을 추고 하늘에는 비눗방울도 날아갑니다. 일부 참가자는 휴대전화로 파티 현장을 촬영합니다. 춤판이 벌어진 곳은 압사 참사가 일어난 맞은편. 같은 시각 생존자들과 구급대원들이 사활을 건 구조 활동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로 위에는 구급차가 사이렌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장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참혹한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무분별하게 유포하거나 현장 상황을 여과 없이 생중계해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사 때문에 도로가 통제됐지만 상당수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것에 해가지고 실려가는 걸 봐서 뭔가 일이 있겠다 싶어갖고 이제 기사를 좀 쳐봤는데 인명피해가 좀 많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사고 발생 직후 경찰이 영업 중단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파티를 이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태원은 참사 하루 전이죠. 금요일에도 이미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는 우려 섞인 글도 꽤 올라왔는데요. 정말 미리 막을 순 없었는지 짚어볼 대목입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전날인 28일 밤 이태원 거리. 평일이지만 젊은 층이 대거 모였고 젠걸음으로 겨우 앞으로 나갈 정도입니다. 인도가 꽉 차 차도에 내려와 걷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골목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며 사고가 날 것 같았다는 글들이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주변 지나가면서 지나갔던 사람들이 깔려 죽는 거 아니냐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해에도 헬로윈 기간에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사전에 대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지난 27일 헬로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코로나 방역과 소독, 거리 청결 등에 대한 내용 위주였습니다. 저희 도로 통제는 있었는데 이 골목에 대한 통제는 없었어요. 경찰도 안전관리가 아닌 마약 단속 인력 200명이 투입됐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곳이 집중 단속구역이었지만 골목에 배치된 경찰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지난 8일 여의도 서울 세계 불꽃축제 땐 여의나루역 등에 인파가 몰리자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했고 지난 15일 부산 방탄소년단 콘서트에선 경찰 1,30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행안부에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어 사전 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었지만 헬로윈 축제의 경우 주최 측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별도의 안전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이제 경찰의 역할은 참사 수습에서 수사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어젯밤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던 그 순간들을 복원해내는 거죠. CCTV 영상과 SNS에 도는 정보들을 취합해 사고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경찰은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이 찍힌 여러 건의 SNS 동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이들 디지털 증거를 긴급 분석 대상으로 지정해 바로 분석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목격자나 주변 상인 등을 상대로 최초 사고 발생 지점과 사고 경위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현장 수습과 사망자 신원 확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된 겁니다. 사망자는 150명을 좀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중에 90% 이상은 신원 확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재난대책본부를 꾸렸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에 인력 475명을 투입했는데 과학수사와 피해자 보호 인력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동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마약 복용과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나요, 현장에서? 확인된 바 없습니다. 검찰도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대검찰청은 관할 검찰청인 서부지검을 중심으로 신원 확인과 사고 원인 규명 작업에 경찰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에 꾸린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정치권은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공방도 멈추고 혹여 말실수라도 나올까 내부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 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밝힌 여야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사고 수습과 사상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 행사 등 정치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쟁을 이 기간만이라도 서로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긴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거기에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가을철이라 지역별로 축제성 행사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축제성 행사들은 다 취소하는 걸로. 여야는 똑같이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언행주의, 음주 및 사적 모임 자제, SNS 자제 등의 행동 수칙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도 당 구성원에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음주나 취미 활동은 중단해달라며 신중한 행동을 당부했습니다. 여야는 참사 진상규명 및 수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기구 출범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참사인 만큼 여야 모두 공방은 자제하고 있지만 경찰 병력 배치 문제를 두고는 책임 공방 기류도 감지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태원 참사 소식에 해외 출장 중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정을 취소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라 참담하다면서 이 참사 현장을 방문해 수습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유럽 출장 중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소식을 보고받고 일정을 앞당겨 급히 귀국했습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하신 분들 위로도 드리고 또 장례 절차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가 대부분 20, 30대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참담한 심정으로 애가 끓습니다. 귀국 후 곧바로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순천향 병원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예정된 모든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전담 공무원을 각 유족마다 배치해 장례 등을 지원하고 화장시설 가동 횟수도 1최대 60건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용산구도 이태원광장에 내일 오전 합동분향소를 각각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태원로 주변 100여 개 업소는 오늘간의 양일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오늘 사고 대응과 정치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의 윤수민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정치권이 일제히 참사 수습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하고 여야의 대처를 보면은 온도차가 확연히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이 속도와 적극성 측면에서 좀 다른데요. 네. 대통령실은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반면 여야는 정부의 수습에 지원을 약속을 하면서도 내부 단속, 즉 몸조심에 더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네,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수차례 대통령 지시 상황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수차례 회의를 주재하고 있거든요. 네, 사고 발생 이후 12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지시 총 7번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정도 지나 신속한 구급과 치료를 강조하는 첫 지시가 나왔습니다. 네. 30분 뒤에는 응급병상을 확보하라는 추가 지시가 공개됐고요. 이후 차량과 인원 통제, 사고 현장 통제, 사고 수습본부 가동, 국가 애도기간 선포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재 공식 회의는 3차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반 뒤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첫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엽니다. 예. 새벽 2시 44분에는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 첫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요. 오전 9시 45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태원 사고 현장을 찾은 뒤엔 오늘 아침 10시 20분 두 번째 중대본 회의를 주재합니다. 네. 윤 대통령 아직까지 퇴근하지 않고 대통령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담화 가운데 눈에 띄는 게 국가 애도 기간이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그동안 여러 참사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두 번째로 선포한 거더군요. 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폭진 사건 때 장례 기간을 5일로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예. 12년 만에 두 번째 국가 애도 기간 선포입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보면은 다소 공세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권, 여야는 앞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좀 몸조심하고 입단속하는 데 방점을 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이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수습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공통적으로는 내부 단속을 시작했죠. 국민의힘은 긴급 행동 수칙이라는 걸 발표했고요.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개별 문자 통지를 했습니다. 예. 이른바 금지령, 자제령을 내린 건데요. 공통적으로 언행주의, 불필요한 모임, 음주, SNS 자제는 물론 취미 체육 활동까지 자제시켰습니다. 예. 자, 이렇게 대응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이유, 이 다음에 잘못 대처했을 때 어떤 일이 닥칠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보수 정권 때 보면요, 대형 사고로 정권이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 대통령실 대응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후폭풍이 있는지 과거 보수 정권의 경험을 배웠기 때문이겠죠. 당장 지난 8월 폭우 때 윤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상황 지휘를 한 것을 두고 야권은 거세게 공격을 했죠.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을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탄핵 사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8년 미국 수입 소고기 파동 때도 정부의 늑장 대처가 빌미가 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탄핵 운동과 촛불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예, 앞서 그 사례를 보니까 딱 이해가 되는데 결국 이런 최악의 사고가 나면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 공방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럴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책임 공방은 불가피한 다음 수순인데요. 여야가 극도로 구설을 경계하며 의원들 내부 단속에 나선 것도 나중 책임 공방 때 상대방 공격에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당장 오늘 이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태원 압사 사고는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며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는 SNS를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는데요. 그러자 윤희숙 전 의원은 남 부원장을 겨냥해서 아무리 정치병자라도 사람 도리는 버리지 말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일단 선긋기를 했습니다. 예, 당에서 지적한 사항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좀 말을 아끼고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고.
일단 오늘 상황으로 한정을 해보면은 참사 수습이 먼저다. 여야 모두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공방이 재연될 기미는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악의 압사 사고인 만큼 이 사고 원인 규명과 향후 처리 과정에서 책임 공방을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이슈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사고 책임 공방을 더 키울 수도 있겠죠. 예. 이번 이태원 사고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정국은 더 오래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의 윤수빈 기자였습니다. 이번 참사는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헬로윈의 비극, 한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고라는 속보가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체류한 특파원들이 현장에서 실시간 중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혜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를 헬로윈 크러쉬라고 칭하며 속보를 전했습니다. CNN 등 방송사들은 특파원을 통해 사고 직후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Now it's empty, but this is one of the areas where on social media there were videos of people just lined up down this sidewalk, lying there lifeless, with paramedics, friends, desperately trying to perform CPR and to revive them. 韩国首尔梨泰院29号晚上发生了严重的踩踏事故，不停的有伤者，目前呢正在被救援出来。 사고 발생 직후부터 낮 시간대까지 실시간 중계를 통해 경찰의 후속 대책과 정부 발표 등 속보를 이어갔습니다. A lot of media out here, as you might imagine, but I just want to kind of walk you through a couple things that really were sticking out to me. We saw police combing this area and particularly looking down at the sidewalks here through all of this kind of this trash because they're looking for people's IDs, their personal effects. 今天凌晨，韩国总统尹锡悦主持召开了梨泰院踩踏事故的紧急会议，要求相关部门迅速完成死者的身份确认工作，并且详细的调查事故的原因。 실시간 속보창을 띄운 뉴욕타임스는 한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라며 사전에 관리 대책이 마련돼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규제 완화로 올해 헬로윈데이 행사에 인파가 대거 몰린 데다 사건 현장 위치가 좁은 골목이어서 피해가 더욱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과거 세월호 참사 때처럼 이번에도 젊은이들의 피해가 컸다며 참사 이후 정부가 공공 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아침신문 일면에 이번 사건을 앞다퉈 다루며 한국 인기 드라마의 배경이 된 관광 명소에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에선 중국인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관련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 각국 정상들도 잇따라 애도를 표했습니다. 특히 이태원은 서울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주한미군과 각국 대사관은 자국민 피해를 파악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접한 각국 정상들이 애도의 뜻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서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미국은 이 비극적인 시기에 대한민국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델라웨어주 투표소를 향하던 중 이태원 사고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uth Korea, correct? I will make a statement when I find out more about it. But I just literally heard about it from staff on the way down in the ca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고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이번 사고로 희생된 중국인들에 대한 치료와 사후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어려운 시기를 맞은 한국인들과 함께한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SNS에 한국어로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한 외국 대사관들도 잇따라 애도 성명을 내고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한편으론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 안전을 확인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용산에 터를 잡고 있던 주한 미군 사령부는
장병 등이 희생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는지 모든 구성원의 안전 상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자국 외교부의 지시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보안 강화와 밀집 장소 방문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피해 외국인을 지원하고 수속 조치를 위해 해당 주한 대사관에도 긴급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어제 일본에서도 헬로윈을 즐기는 인파가 몰렸지만 사고는 없었습니다.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지난 2001년 압사 참사를 겪고 법을 개정한 덕분이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빽빽하게 모인 사람들. 코로나 팬데믹의 끝이 보이며 3년 만에 외출 자제 없는 헬로윈을 즐기러 도쿄 시부야에 모인 인파입니다. 서울의 이태원처럼 헬로윈 때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명소에 어제도 수만 명이 몰렸지만 큰 사고 없이 행사를 즐겼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길을 건널 수 있는 스크램블 교차로에서도 수많은 인파들이 충돌 없이 일사불란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교차로의 신호가 바뀔 때마다 투입되는 경비 인력이 손에 든 노란 선으로 보행로를 안내하고 호루라기와 경광봉으로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유도한 겁니다. 일본은 지난 2001년 7월 21일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이후 법과 제도를 바꾼 덕분입니다. 불꽃놀이를 위해 육교 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뒤엉켜 쓰러져 11명이 숨지고 247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 혼잡 경비 개념을 신설해 사고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헬로윈 주간 노상음주를 금지하고 주류 판매 자제도 요청하는 조례도 시행 중입니다. 중심가인 시부야역 주변의 차량 운행을 전면 중지하고 나머지 도로는 일방 통행으로 전환해 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 사전 안전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전문가 분석을 통해 헬로윈 인파가 몰리는 이태원은 인파 컨트롤을 해야 하는 요주의 지점이지만 한국은 이런 조직적인 컨트롤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전문가 모시고 한 번 더 이번 참사를 돌아보겠습니다. 함원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박건영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사상자 규모만 놓고 봐도 참담할 정도입니다. 그 외신을 보니까요, 21세기 일어난 압사 사고 가운데 9번째로 희생자가 많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이태원 참사를 21세기에 발생한 군중 압사 사고 중 피해 규모가 9번째로 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건 2005년 8월 이라크 바그다드 다리를 건너다 960명이 압사당한 사건입니다. 이 군중이 몰려 있는데 자살 폭탄 테러가 예상된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요. 네. 이 당황한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또 2015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성지순례를 왔던 사람들이 몰리면서 압사하는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이 당시 외신은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걸로 보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이태원 압사 사건은요. 지금까지 집계를 보면 153명이 사망하고요. 이 부상자는 중상 24명, 경상 79명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 위중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에 온 중환자도 많아서 이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달 1일이었죠. 이 인도네시아 축구장에서 경기장에 관중들이 난입을 했고 이를 저지하려고 경찰이 최루탄을 쐈는데요. 이를 피해 달아나던 군중 132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함 교수님, 참사가 일어난 지난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큰 사고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넘어졌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었고 첫 보도가 나오고 나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참사가 커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많은 언론에서 얘기가 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좁은 이런 면적에 밀집이 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도되는 시점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사망자가 늘어나게 된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압사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난 후에 소방대가 진입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응급처치를 한다던가 수습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계가 돼야 되는데 네. 사실은 사고가 발생을 하고 현장에 접근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또 분류하고 사망자를 분류하고 환자를 분류하고 이런 네. 과정에서 신속하게 집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점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앞서 볼수 보여드렸죠. 있겠습니다. 이제 구조도 2분만 도착을 했어도 워낙에 겹겹이 이제 사람들이 넘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도 자체도 오래 걸렸고 전해지는데 오래 걸렸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산사태가 난 것 같았다. 앞으로 계속 떠밀려 오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뭐 가능한 이야기인지 알 수 없지만 뒤쪽으로 이렇게 상황을 위험하다고 전파하는 게 영 불가능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불가능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군중 규모가 아니었고요. 예. 이미 완전히 포화가 돼서 지금 이제 현장에 있던 그 군중 안에 있던 분들도 사실 이제 자발적인 의지에서 그 군중에 휩쓸린 게 아니라 예. 어쩌다 저쩌다 보니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이제 휩쓸려 나가는 그래서 네. 마치 산사태와 같이 밀려드는 어떤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예. 이런 형태가 또 계속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애라는 형태, 그러니까 병목이 생길 수 있는 구간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건이 발달이 돼 있던 그 해밀턴 호텔 뒤편 골목도 경사 지역에다가 내리막길이고 그렇죠. 또, 예. 네, 폭도 갑자기 줄어드는 예.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극심한 피해가 발생을 네.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제 무의미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참사 당시 그곳에 갇혀있던 시민들이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불가항력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게 이제 어떤 그 시민들의 뭐 성숙한 시민 의식 이런 것만 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이제 넘어지거나 전도돼서 중심을 잃은 상황에서는 네. 한 가지 이제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신속하게 가슴으로 팔과 다리를 웅크리는 방법. 웅크리는 방법. 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가 자궁 안에서 이렇게 웅크려 있듯이 네. 가슴과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모양으로 신속하게 좀 웅크리고 앉는 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신다라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안 되겠지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예. 이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뭐 지진이 났을 때도 몸을 웅크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박 기자. 갇혀있던 시민들이 도와달라고 이제 구조를 많이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구하기 위해 나섰죠. 예, 이게 혼자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게 목격자들의 좀 공통된 진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상인들이나 또 여기 휩쓸리지 않은 시민들이 밖에서 도와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좀 보면요, 이 소방대원들도 신고 접수한 직후에 현장에는 금세 도착을 했는데 이 워낙 좁은 공간인데다 이 다수의 사상자가 겹겹이 쓰러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이 시민들이 구급대원을 도와서 쓰러진 사람들의 팔이나 몸을 잡고 이렇게 빼내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예. 또 주변 식당에서도 테이블을 밀어놓고 이 의식을 잃고 호흡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눕힐 공간을 마련해서 네. 심폐소생술까지도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시민들은 최대한 도와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교수님, 이제 당시 상황을 보시면요. 당연한 얘기지만 구조대가 앞쪽부터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깔려버린 사람들을 빼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까 목격자분 증언을 들어보니까 뒤쪽으로 돌아서 접근하는 것까지 그걸 결정하는 것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판단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안타깝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사실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보고 난 후에 이런 부분이 이제 안타깝게 지적이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현장에 도착한 소방 지휘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회하거나 이런 진입로조차도
사실은 이제 봉쇄되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파로 다 막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 부분은 이제 불가항력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뭐 뒤에 대책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교두보 차원에서의 거점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선행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어떤 사고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네. 사실 이제 그런 구조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여집니다. 보면 구조대원들도 이런 상황을 거의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좁은 골목길에서 밀려있는 현재 수습 상황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사상자들의 신원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90% 확인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방금 전에 확인한 소식인데요. 조금 전 사망자 153명 중에서 이 150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여기에는 외국인 25명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외국인 수가 더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망자의 지문이나 소지품을 활용해서 신원을 확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신원이 파악된 사망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유족들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계속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원래 애시당초 외국인 수가 2명에서 19명, 20명, 25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종자 신고가 매우 중요한데 이 신고가 늘고 있다고요? 네, 이것도 오후 5시 기준으로요. 한남동 주민센터와 다산 콜센터 등에 접수된 실종자 신고가 현재까지 4,000건이 넘습니다. 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에는 직접 실종자 방문 접수를 하려 온 가족과 친구들의 발길도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이 실종자의 이름과 연락처 또 인상착의 등을 알려놓고 경찰과 병원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서 연락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중복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 신고는 한남동 주민센터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남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예방만이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밀집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번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밀집할 상황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사전 통제가 필요한데 가능한 것인가 싶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최 측이 명확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이제 전무했다라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예방이 중요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충분히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인 어떤 통제가 분명히 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간과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통제를 한다고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요. 축제인데 사람들이 오가는 길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했을 수 있었을까요? 네, 우선은 일단 교행이 되도록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물리적으로 바리케이트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구획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걸 뭐 강제적으로 뭐 경찰이 통제하거나 이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영업권을 제한하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현장에서 조심스러웠으리라고 예상이 드는데 적어도 그래도 어떤 특정한 거점의 교두보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교행이 될 수 있는 이런 바리케이트라든가 선을 긋는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떤 구획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런 통제선 등을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구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되고 거점 지역 확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집회에서 사실은 이 집회 참여자를 소산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경찰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선 확보라든가 소산시키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런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집회와 시위와는 좀 다른 측면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축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스템은 필요하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자, 박 기자, 이번에 앞서 얘기했지만 이태원 할로윈 축제가 주체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게 주최 측이 있었다면 안전관리를 소홀했다 이런 책임 소재의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주최 측이 일단 불명확한 행사였던 데다가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할지 지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10만 명이 운집할 거란 예상 보도 등도 있었고요. 경찰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인력을 충분히 배치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지적은 사실 나올 수 있는 부분 같고요. 또 용산구나 서울시 이런 지자체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들 충분히 취했는지 살펴볼 부분입니다. 자, 지금 교수님 후진국형 재난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뭐 사실 사고가 나서 좀 과장되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후진국형 재난 형태가 맞고요. 맞아요. 예. 지금 뭐 사실 우리 국민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많은 전문분들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초유의 압사 사고를 당할 거라는 거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진국형 사고가 맞는 범죄라고 할 수 있고요.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국민을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국민들한테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켜지지 못한 점에서는 후진국형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박 기자,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진 원인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 경찰과 검찰은 즉각적으로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 수사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또 경찰은 최초 사고 경위 파악에도 나선 상황인데요. 이 신고자와 목격자 진술, 또 주변 업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또 CCTV와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 이런 것들도 확보해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저희 그 채널 A에도 많은 목격자 증언이나 제보 영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 그대로 보도할 수가 없는 것이 일부는 참혹한 장면이고 또 피해자 얼굴이 나오는 장면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SNS로 많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겪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트라우마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실제 사고 현장에서 있었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뭐 지금도 손발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나온다 이런 증언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간호사였어가지고 그 경찰분들께서 의사나 간호사분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가서 심폐소생술 같은 거 좀 도와드리려 했는데 저희가 뭔가 혈액순환 같은 거 좀 도와드리려고 막 팔다리 이렇게 주물주물하게 했는데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트라우마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증세인데요. 이런 참사를 겪으면 당장은 괜찮아 보이더라도 이 수년 후에 발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심리치료가 필요한 건데요. 오늘 이 대한신경정신의학과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유가족과 지인, 목격자, 사고 대응 인력 등 많은 국민의 큰 충격이 예상돼서 대규모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꼭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이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꼭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함원구 교수님과 박건영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전국에 예정됐던 각종 축제나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놀이동산이나 할로윈 행사를 기획했던 기업들이 행사 중단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오늘 열릴 예정이던 한류축제. 3만여 관객이 참여하는 대규모 K-팝 공연이 예정돼 있었지만 행사 당일 전격 취소됐습니다. 취소됐다고 안내드리고 또 환불 안내도 해드리고 있어요. 부산시는 다음 달 5일 예정된 불꽃축제도 취소 또는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오늘까지 열리는 헬로윈 축제를 취소하고 시설물을 철거했습니다. 2차 오늘은 취소됐어요. 이태원 그 상황도 그렇고 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이틀차는 안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서울에서도 예정된 모든 축제가 취소된 데 이어 경기와 광주, 경남 등 다른 지자체들도 예정된 축제나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했고 지역 축제와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커다란 인파가 몰리는 행사 사전 예방에 철저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애도 기간 내 행사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 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난 뒤 첫 헬로윈을 맞아 각종 이벤트를 준비했던 기업들도 관련 행사를 잇따라 취소했습니다.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들은 퍼레이드와 거리 공연, 불꽃쇼 같은 헬로윈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통업체들도 설치했던 헬로윈 관련 장식들을 철거하고 관련 이벤트들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관심 속에 해마다 크게 늘었던 헬로윈 마케팅이 대형 참사로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앞서 박건영 기자와도 짚어드렸습니다마는 사상자 수나 국적 등 여러 가지 신원 작업들 정보들이 좀 더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민영 기자, 지금까지 사망자 또 부상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후 들어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153명, 부상자는 103명입니다. 중증 환자가 치료 중 숨을 거두어서 사망자가 늘었고 구급대원에 의한 이송이 아닌 부상자의 개별 병원 방문 사실이 새로 파악되면서 부상자가 추가 집계된 겁니다. 특히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24명인데 앞으로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망자 중 남성은 56명, 여성은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연령대도 대부분 10대와 20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사망자도 당초 2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적은 중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등으로 확인됐고 일본인과 미국인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사망자들은 서울 시내는 물론 경기권의 병원으로 나뉘어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중 150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치고 유족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변화가 있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가 일어난 지 20시간이 지나갑니다. 지금 현장 모습 뒤로 살짝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 10시 15분 사고가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현장 조사와 수습을 위해서 일부 경찰과 소방 인력이 현장에서 이곳에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깔려서 호흡이 곤란하다라는 여러 건의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밤 10시 17분에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짧은 순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 갇혀서 다수의 압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서로 떠밀듯 밀고 내려오면서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현장에는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발길도 잇따랐습니다. 한 동네 주민은 못다한 꿈을 이루길 바란다며 헌화를 하고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 가족이 또 지인이 이태원에 간 게 아닌가 가슴이 타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실종자 접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적된 신고 건수가 4,000건을 넘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백승현 기자, 지금도 실종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이곳 한남동 주민센터에는 실종자들을 찾으려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153명 중 150명의 신원이 확인됐지만 실종자 신고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 주민센터 관계자는 자녀나 친구가 어젯밤 이태원에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5시 현재 4,024건의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걸로 집계됐는데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사이에도 100건 넘게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사람을 찾는 중복 신고도 있는 데다 이태원 방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도 불안한 마음에 신고한 경우도 있어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 사망자 3명의 신원 파악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곳 주민센터를 찾아왔다가 20대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가족도 보였는데요. 스리랑카인 친구와 어젯밤부터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된다며 찾아온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실종자 접수를 하려던 아들과 연락이 닿아 안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밤이 되면서 실종 신고 방법이 혹시 바뀌었을까 봐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각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시각 이후로도 실종 신고를 하려는 분은 이곳 한남동 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나 접수 전용 회선으로 전화 신고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실종자 접수를 돕기 위해 120 다산 콜센터에서 4개 국어로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한남동 주민센터에도 통역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후 곧바로 이태원 참사 관련 채널의 뉴스 특보가 이어집니다. 사고와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